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음, 권오숙 옮김. 제3막, 제1장, 왕비, 폴로니어스, 오피리어, 로젠크랜츠, 길덴스턴 등장. 그래, 아무리 얘기를 나누어 보아도 왜 햄릿이 난폭하고 위험한 광기로 평온한 날들을 저리도 격하게 만드는지 알아내지 못했단 말이냐? 로젠크랜츠, 왕자님 자신도 정신이 이상하다고 인정하시지만 그런 연유가 무엇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사옵니다. 길덴스턴, 게다가 그 말을 꺼내는 것도 싫으신 눈치셨습니다. 저희들이 왕자님의 진짜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도록 유도하면 실성하신 척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셨습니다. 왕비, 그대들을 잘 대해 주기는 하던가? 로젠크랜츠, 점잖게 대해주셨습니다. 길덴스턴, 그런데 억지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로젠크랜츠, 질문은 별로 안 하셨지만 저희가 여쭙는 말에는 선선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왕비, 무슨 유홍이라도 권해 보았는가? 로젠크랜츠, 왕비마마, 저희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마침 배우 일행을 앞질러 왔습니다. 이들에 대해 아뢰었더니 무척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궁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밤 공연하라는 분부를 왕자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폴로니어스, 사실이옵니다. 두 분 폐하께서도 연극 관람을 해 주십사 청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왕, 기꺼이 보고 말고 햄릿이 연극에 관심을 보였다니 아주 기쁘군. 그대들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의 관심을 그런 즐거움에 돌리도록 해주게나. 로젠크랜츠, 그리하겠사옵니다, 폐하. 로젠크랜츠와 길덴스턴 퇴장. 왕비, 이 자리 좀 비켜주시오. 은밀히 햄릿을 이리로 불렀소. 햄릿이 여기서 우연인 것처럼 오피리어를 만나도록 말이오. 오피리어의 부친과 나는 합법적인 염탐꾼으로 숨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고 또 햄릿의 행동을 살펴보고 왕자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랑 때문인지 아닌지 허심탄회하게 판단해 보려 하오. 왕비,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오피리어야, 햄릿이 실성한 것이 내 아름다움이라는 행복한 이유 때문이길 바란다. 그래서 내 미덕 덕에 햄릿이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와 두 사람의 명예를 되찾았으면 좋겠구나. 오피리어, 왕비마마, 저도 그리 바라옵니다. 왕비 퇴장. 폴로니어스, 오피리어야, 거기서 거닐고 있어라. 폐하와 소신은 어서 몸을 숨겨야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어라. 그러면 혼자 있어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게다. 이런 속임수는 종종 비난받지만 경건한 표정과 신성한 태도로 악마의 본성을 감추는 건 아주 많이 입증된 방법이다. 방백, 지극히 옳은 말이다. 저 말이 내 양심을 날카롭게 채찍질 하는구나. 분을 발라 단장한 창녀의 얼굴도 번지르르한 내 말 뒤에 숨어있는 내 행실보다는 추하지 않겠지. 아, 이 무거운 업보. 폴로니어스, 오시는 소리가 납니다, 폐하. 몸을 숨기시옵소서. 왕가 폴로니어스 퇴장. 햄릿 등장. 햄릿,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디는 것이 장한 일인가? 아니면 고통의 바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인가? 죽는 건, 잠자는 것, 그뿐 아닌가? 잠이 들면 마음의 상심도 육신이 물려받는 수천 가지 고통도 끝난다고들 하지. 그것이 모두가 바라맞지 않는 마무리 아닌가? 죽는 건, 잠자는 것, 잠이 들면 꿈을 꿀 테지. 아, 그것이 문제구나. 우리가 이승의 고통을 버리고 죽음이란 잠을 잘 때 어떤 꿈이 찾아올지 모르니 주저할 수밖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리 오래 사는 재앙을 겪는 게지. 그런 주저가 없다면 누가 세상의 채찍과 모욕, 폭군의 횡포와
거만한 자의 오만 불손함, 무시당한 사랑의 고통, 법의 지연, 관료들의 오만 방자함, 인내심 갖춘 자가 하찮은 이들에게 받는 멸시를 참겠는가. 그저 칼 한 자루로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는데 그 누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지겨운 삶을 신음하며 진땀 흘리며 살겠는가. 죽은 뒤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나라가 우리의 결심을 혼란스럽게 해서 알지 못하는 저 세상으로 가느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란을 견디게 하는 거지. 그렇게 분별심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들어 결단이 지는 생생한 혈색은 사색의 창백함으로 그늘져서 아주 뜨겁게 타올라 실행하던 계획이 이 때문에 방향을 바꿔 실천력을 잃는 거지. 가만, 아름다운 오피리어가 그대 숲의 요정이여. 기도할 때 내 죄도 빌어주오. 오피리어, 왕자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햄릿, 고맙게도 잘 지내요. 오피리어, 왕자님, 그동안 제게 보내주신 선물들을 오래전부터 돌려드린다고 별러 왔습니다. 지금 받아주십시오. 햄릿, 아니, 그럴 수 없소. 난 그대에게 아무것도 선물한 게 없소. 오피리어, 전하, 잘 아시면서 그러십니다. 그때 선물에다 다정한 말씀까지 보태주셔서 그것들이 더욱 값졌습니다. 이제 그 향기 사라졌으니 도로 받아주세요. 고결한 사람에게는 값진 선물도 보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왕자님. 햄릿, 하하, 그대는 정숙하오? 오피리어, 네? 햄릿, 그대는 아름답소? 오피리어, 무슨 말씀이신지요? 햄릿, 만약 그대가 정숙하고 아름답다면 그대 정조가 그대 미모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요. 오피리어, 미모처럼 여자의 정조와 잘 어울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햄릿, 아니, 천만의 말씀. 정조의 힘이 미모를 정숙하게 만들기보다 미모의 힘이 정조를 타락시켜 음란하게 만들기 쉽거든. 전에는 이게 이따금 벌어지는 역설로 여겨졌지만 요즘엔 그게 진리임이 입증되었소. 나도 한때는 그댈 사랑했소. 오피리어, 정말 제가 그리 믿도록 하셨습니다, 왕자님. 햄릿, 그대는 내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소. 우리 천성의 그루터기에 아무리 미덕의 새 가지를 접목해도 우리 본 바탕은 바뀌지 않소. 난 그댈 사랑하지 않았소. 오피리어, 그렇다면 저는 더 속은 것입니다. 햄릿, 수녀원으로 가시오. 왜 그대는 죄인의 종자를 낳으려고 하시오. 내 자신이 꽤나 정직한 인간이라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어머니가 날 낳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할 만큼 비난할 점이 많소. 나는 아주 오만하고 복수심이 강하고 야망이 크고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상상 속에서 형상화하고 그것들을 행동에 옮길 수많은 죄를 손만 까딱하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요. 나 같은 자가 뭐하러 이 천지를 기어 다녀야겠소. 우리 인간은 모조리 순 악당들이니 아무도 믿지 말고 수녀원으로 가시오. 그대 아버지는 어디 계시오? 오피리어, 집에 계십니다, 왕자님. 햄릿, 그럼 문을 걸어 잠그고 단단히 가둬두시오. 제 집 외에 다른 곳에서 봐보지 못하게 말이오. 잘 가시오. 오피리어, 아, 하늘이시여, 왕자님을 구원해 주소서. 햄릿, 그대가 굳이 결혼한다면 내 이 저주를 지참금으로 주겠소. 그대가 얼음처럼 정숙하고 눈처럼 순결해도 구설을 피하지는 못할 거라는. 수녀원으로 가시오. 그럼 안녕히. 그래도 굳이 결혼해야 한다면 바보화 하시오. 똑똑한 사내들은 그대가 자기를 괴물로 만들 거라는 걸 잘 아니까. 수녀원으로 가시오. 어서 잘 가시오. 오피리어, 천신들이시여, 왕자님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햄릿, 난 당신네 여자들의 화장에 대해 많이 들었소.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얼굴을 완전히 딴판으로 만들어버리지.
엉덩이를 흔들며 살랑살랑 걷고 혀짧은 소리로 신의 창조물에 엉뚱한 별명을 붙이고 음탕한 짓을 하고도 모른 척하지. 젠장, 그만하자. 그런 게 날 미치게 만들었어. 더 이상 결혼은 없게 해야 돼. 이미 결혼한 자들은 한 쌍만 빼고 그냥 살게 해야겠지만 결혼 안 한 자들은 그냥 살아야 해. 수녀원으로 가시오. 오피리어. 오, 그리 고상하던 정신이 저렇게 바뀌시다니. 조신들의 군신의 학자의 눈이요 혀요 검이셨던 분. 아름다운 이 나라의 희망이요 장미이며 풍속의 거울이요 예의 범절의 본보기요. 만인이 우러러보던 분이 저리 완전히 무너지시다니.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구나. 왕자님의 음악처럼 달콤한 사랑의 맹세를 듣던 내가 청아한 종소리처럼 고귀하고 지고한 이성이 어긋난 음정으로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를 듣다니. 비할 바 없던 용모와 활짝 핀 청춘의 자태가 광란으로 시든 모습을 보다니. 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이 눈이 지금 저 모습을 보아야 한다니. 비통하구나. 왕과 폴로니어스 등장. 왕. 사랑이라고 왕자 마음은 그쪽으로 기운 게 아니오. 그 애가 한 말들도 횡설수설하긴 하지만 미친 사람 소리 같진 않소. 분명 심중에 뭔가 있어. 저렇게 우울한 게 분명한데 그것이 알을 까고 나오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 그걸 막으려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겠소. 이렇게 합시다. 왕자를 서둘러 영국으로 파견합시다. 밀린 조공을 요구한다는 명분으로 말이오. 바다나 타국에서 색다른 풍물을 보면 다행히 왕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몰아내 줄지도 모르오. 밤낮 그 생각에만 골몰하니 저렇게 실성한 것이오. 경의 생각은 어떻소? 폴로니어스. 묘안이십니다. 그러나 소신은 여전히 왕자님께서 수심에 빠진 원인과 시초가 시련 때문으로 사료되옵니다. 괜찮냐, 오피리어? 햄릿 왕자님 말씀은 전하지 않아도 된다. 다 들었다. 폐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연극이 끝난 뒤에 왕비 마마께서 왜 수심에 찬 건지 왕자님과 터놓고 얘기하게 하시지요. 폐하께서 허락하시면 신이 몰래 숨어서 두 분 대화를 들어볼까 하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면 왕자님을 영국으로 보내시든가 폐하께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감금하든가 하십시오. 왕, 그럽시다. 지체 높은 자의 광증을 방관해서는 안 돼요. 모두 퇴장. 제2장. 햄릿과 3명의 배우 등장. 햄릿. 대사는 내가 읊은 것처럼 듣기 좋게 해주게. 만약 여느 배우들처럼 소리나 고래고래 지른다면 차라리 포금은 외치는 자를 데려다 내 대사를 읊게 하겠네. 또 손으로 허공을 너무 휘젓지도 말고 모든 걸 부드럽게 하게. 감정의 경륜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절제수를 연마해야 한다 할까? 아, 가발쓴 시끄러운 자가 격정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무언극이나 시끄러운 대사만 좋아하는 싸구려 관객의 고막이나 찢는 짓거리는 너무 화가 나. 난폭한 회교도 터머건트나 폭군 헤로당을 능가하는 과장된 연기를 하는 놈은 채찍질하고 싶네. 배우 1.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장담하겠사옵나이다. 햄릿. 그렇다고 너무 맥없이 연기해서도 안 되네. 그러니 분별력을 스승으로 삼아 따르게. 특히 자연의 절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고 연기는 대사에, 대사는 연기에 어울리게 해주게. 무엇이든 지나치면 연극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거든. 태초부터 지금까지 연극의 목적은 소위 자연의 거울을 비추는 일이요. 미덕이든 비난받을 것이든 있는 그대로 비추어 시대의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매겁거나 하면 분별력 없는 관객은 웃길지 몰라도 안목 있는 관객은 불쾌하지. 그들의 판단을 수많은 다른 관객들의 의견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네. 아, 나도 다른 이들이 극찬하는 배우들을 본 적이 있는데 좀 불경한 말일지 모르지만 말투도 기독교도 답지 않고
걸음걸이는 기독교도도 이교도도 아니고 도대체 인간 같지 않더군. 그치들이 무대 위에서 어찌나 활보하고 고함을 지르던지 마치 자연의 신의 견습공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혐오스럽게 인간 흉내만 내는 것 같았다네. 배우 1. 저희 극단은 그런 점을 꽤 바로 잡았길 바랍니다. 햄릿. 아, 철저히 바로잡게. 그리고 어릿광대 역도 대본에 없는 대사는 하지 못하도록 하게. 그들 가운데는 일부 멍청한 관객들을 웃기려고 자기가 먼저 웃어대는 자들도 있지. 그러는 바람에 연극의 중요 요점은 뒷전이 된단 말이야. 아주 못된 짓인데 어릿광대에게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가련한 야심이 보이지. 가서 준비하게. 배우들 퇴장. 폴로니어스, 로젠크렌츠, 길덴스턴 등장. 햄릿. 어찌됐소 경? 왕이 연극 공연을 보러 오신답니까? 폴로니어스. 예, 왕비마마도요. 곧 오실 겁니다. 햄릿. 그럼 가서 배우들에게 서두르라고 전하시오. 폴로니어스 퇴장. 자네들도 가서 그들이 서두르도록 도와주게나? 로젠크렌츠. 예, 왕자님. 로젠크렌츠와 길덴스턴 퇴장. 햄릿. 어이, 호레이쇼. 호레이쇼 등장. 호레이쇼. 분부 받들고자 왔습니다, 왕자님. 햄릿. 호레이쇼. 내 그동안 만나 대화를 나눠본 사람 중 자네만큼 반듯한 사람은 못 보았네. 호레이쇼. 별 말씀을요, 왕자님. 햄릿. 아니, 아첨이라 생각 말게. 먹고 입기 위한 수입이라고는 선한 성품밖에 없는 자네에게 내가 무슨 이득을 바라고 아첨하겠는가? 가난뱅이에게 누가 아첨을 해? 사탕 발림 잘하는 자는 어리석은 새도 가나 핥으라고 하고 무릎 관절이 잘 움직이는 자들은 이득이 생기는데 가서 알랑거리라고 하지. 여보게, 내 소중한 영혼이 판단력의 주체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된 뒤부터 내 영혼이 자넬 벗으로 정했네. 자넨 사람들처럼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운명의 여신이 안겨주는 비운이나 은총을 한결같이 고맙게 받아들인 사람이네. 감정과 이성이 아주 잘 어우러져 운명의 여신의 손끝에 놀아나서 그녀가 부는 대로 소리를 내거나 멈추지 않는 자는 축복받은 사람이지.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람을 내게 소개시켜 주게. 그럼 내 자네를 그랬듯이 그 자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네. 이 이야기를 너무 했군. 오늘 밤 어전에서 연극을 공연하네. 그중 한 장면은 내가 자네에게 얘기했던 아바마마 살해 장면과 비슷하다네. 연극이 시작되거든 정신 바싹 차려 숙부를 관찰해주게. 만약 어떤 대사에서 숙부의 숨은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전에 우리가 봤던 망령은 악귀이고 내 상상력은 불카누스의 모루처럼 형편없는 것이네. 숙부를 유심히 살펴주게. 나도 두 눈을 그 얼굴에서 떼지 않을 걸세. 나중에 우리 둘의 의견을 모아 왕의 태도를 판단해 보세. 호레이쇼. 잘 알겠습니다, 왕자님. 연극 도중 제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아 감시를 소홀히 하면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햄릿. 그들이 연극을 보러 오는군. 미친 척 해야겠네. 자네도 자리를 잡게. 왕, 왕비, 폴로니어스, 오필리어, 로젠크렌츠, 길덴스턴, 그 밖의 대신들 횃불을 든 왕의 경비병과 함께 등장. 왕, 요즘 어찌 지내느냐, 내 조카 햄릿? 햄릿, 카멜레온 요리는 정말 훌륭합니다. 저는 약속으로 꽉 찬 공기를 먹고 삽니다. 식용닭도 이렇게 먹이진 않을 겁니다. 왕, 동문 서답이구나. 햄릿, 그건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느냐. 햄릿, 네, 이젠 제 말도 아니죠. 폴로니어스에게, 경, 대학 시절에 연극을 했다 했죠? 폴로니어스, 네, 왕자님, 그렇습니다. 연기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햄릿, 무슨 역을 했었죠? 폴로니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역이었습니다. 카피탈에서 죽임을 당했죠. 브루투스의 손에 말입니다. 햄릿, 브루투스란 자가 카피탈에서 카이사르를 죽이다니
잔인한 역이군. 배우들은 준비가 다 되었소? 로젠크렌츠. 네, 왕자님. 왕자님 분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비. 햄릿, 이리 와서 어미 곁에 앉거라. 햄릿. 아니요, 어마마마. 이쪽에 더 강한 자석이 있어요. 오피리어 쪽으로 향한다. 폴로니어스. 왕에게 방백으로. 오호, 저 말 들으셨사옵니까? 햄릿. 오피리어의 발 아래 누우면서. 아가씨, 그대 다리 사이에 누워도 되겠소? 오피리어. 안 됩니다, 왕자님. 햄릿. 그대 무릎 좀 베자고요. 오피리어. 그럼 그리 하십시오, 왕자님. 햄릿. 내가 무슨 상스러운 짓을 하려 했다고 생각했소? 오피리어.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왕자님. 햄릿. 처녀 다리 사이에 눕는다. 그거 멋진 생각이군. 오피리어. 뭐라고요, 왕자님? 햄릿. 아무것도 아니요. 오피리어.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왕자님. 햄릿. 누가? 내가? 오피리어. 네, 왕자님. 햄릿. 이런, 나야 그대의 어릿광대 아니오? 인간이 어찌 유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보시오. 오피리어. 아니, 2달의 곱절이 지났습니다. 햄릿. 그리 오래됐소? 아니 그럼 검은 옷은 악마나 입으라 하고 난 수달피 옷을 입어야겠군. 오 세상에,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잊지 않았다니. 이러다가는 위인에 대한 기억이 반년은 살아 있을 수도 있겠는걸. 그러자면 교회를 세워야지. 안 그러면 모리스 댄스의 말처럼 금세 잊혀지고 말 테니까. 그 말의 묘비명은 오 흔들 목마는 잊혀졌네 라오. 나팔소리 이어 무언극이 시작된다. 왕과 왕비가 등장하여 서로 포옹한다. 왕비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사랑을 항변하는 듯하다. 왕은 왕비를 일으켜 세우고 머리를 왕비의 어깨에 기댄다. 그러고는 꽃이 만발한 언덕에 눕는다. 왕비는 왕이 잠든 것을 보고 자리를 뜬다. 곧 다른 사내가 등장하여 왕의 왕관을 벗기고 왕관에 입을 맞춘 뒤 잠든 왕의 귀에 독약을 붓고 퇴장한다. 왕비가 돌아와서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격정적인 몸짓을 한다. 독살자가 서너 명과 함께 다시 등장한다. 왕비를 위로하는 척한다. 왕의 시체가 들려 나간다. 독살자는 선물을 바치며 왕비에게 구애한다. 왕비는 잠시 매정하게 구는 채 하다가 결국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모두 퇴장. 오피리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자님? 햄릿. 아, 이건 은밀한 악행이요. 오피리어. 이 무언극이 연극의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서사역 배우 등장. 햄릿. 이자가 알려줄 거요. 배우들이란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죄다 털어놓거든. 오피리어. 이자가 무언극의 의미도 가르쳐 줄까요? 햄릿. 그뿐만 아니라 그대가 뭘 보여주든 다 해설해 줄 거요. 그대가 부끄러워 않고 보여주면 저 배우도 주저없이 그 의미를 해설해 줄 거요. 오피리어. 망측하십니다. 망측해. 연극이나 보겠습니다. 배우. 저희 극단과 저희 비극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참고 봐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퇴장. 햄릿. 원촉의 프롤로그야? 반지에 새긴 글귀야? 오피리어. 정말 짧네요. 햄릿. 여자 사랑처럼 짧군. 왕과 왕비 역의 배우들 등장. 극중 왕. 태양신의 수레가 바다신의 바닷길과 대지 여신의 둥근 땅을 꼬박 30번 돌았소. 그 빛을 빌린 달림이 1년에 12번씩 30해 동안 지구를 돌았소. 우리 사랑의 마음과 혼례의 신 히멘이 성혼으로 우리 손 맞잡게 하여 서로를 맺어준 이유로. 극중 왕비. 우리의 사랑이 끝나기 전에 해님과 달림이 또 그만큼 여행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근래 폐하가 편찮으시어 슬퍼옵니다. 활기도 사라진 지 오래고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염려되옵니다. 하오나 제가 염려한다 해서 언짢게 생각지 마옵소서. 폐하,
아무것도 아니오니 여자의 근심과 애정은 함께 하는 법이니 애정이 없이는 근심도 없고 애정이 크면 근심도 큽니다. 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동안 보셔서 아실 터. 그만큼 제 염려도 크답니다. 사랑이 크면 사소한 근심, 걱정이 두려움되고 사소한 두려움이 커지면 사랑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극중왕. 내 사랑, 머지않아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소. 내 몸을 움직이는 힘들이 그 기능을 다하고 있소. 당신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남아 섬김과 사랑을 누리시오. 그리고 다행히 나같이 다정한 배필을 만나면 극중왕비. 아, 그만하시옵소서. 가슴에 반역을 담지 않고 어찌 그런 사랑하리요. 제가 재가를 하면 저주를 받게 하소서. 남편을 죽인 여자 아니고야 어찌 제가 하리이까. 햄릿, 방백. 쓰디 쓰구나. 극중왕비. 재가를 하는 이유는 천박한 타산 때문일 뿐 절대 애정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편이 잠자리에서 제 입을 맞추면 그건 고인이 된 남편을 두 번 죽이는 것이옵니다. 극중왕. 왕비의 말이 진심임을 절대 의심치 않소. 하지만 인간은 결심한 것을 깨기 일쑤지. 의지는 기억의 노예일 뿐 처음 다짐할 때의 기세는 강해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오. 설익은 과실은 가지에 매달려 있지만 익으면 흔들지 않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오. 스스로 걸머진 빚은 갚는 것을 잊는 것이 인지상정. 격정에 쌓여 스스로에게 맹세한 것은 그 격정이 식으면 그 의지도 사라지는 법이요. 슬픈 것도 기쁜 것도 그 격렬함이 사라지면 실행 의지도 사라지고 만다오. 기쁨이 가장 넘치는 곳에서 슬픔이 가장 탄식하는 법. 사소한 일로 기쁨과 슬픔이 자리를 바꾸지.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우리의 사랑이 운명과 더불어 변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소. 사랑이 운명을 이끄느냐, 운명이 사랑을 이끄느냐, 이는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문제요. 권력자가 몰락하면 측근들이 떠나가고 천한자가 출세하면 원수도 친구 되는 걸 보아 오지 않았소? 이는 사랑이 운명의 종이라는 증거이지. 도움이 필요 없는 자는 친구가 부족한 일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는 진실치 못한 친구를 시험하려다 바로 원수로 만들고 말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정리해보면 우리의 의지와 운명은 상반되게 움직여 우리의 의지는 항상 뒤집히고 만다오. 생각은 우리 것이지만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니오. 그러니 지금은 그대가 재혼할 생각이 없겠지만 내가 죽으면 그대 그런 생각도 따라 죽을 거요. 극중왕비. 돼지가 양식을 하늘이 빛을 베풀지 않고 낮의 즐거움과 밤의 휴식 빼앗기고 믿음과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옥에 갇혀 그곳이 내 거처가 되고 기쁨을 덮치는 온갖 재앙이 내 소망을 덮쳐 부수고 영겁의 고뇌가 이승뿐 아니라 저승까지 날 쫓아오게 하세요. 한번 과부된 이 몸이 다시 제가 하면 햄릿, 저렇게 굳은 맹세를 깨뜨린다면 극중왕, 굳은 맹세로군. 사랑하는 왕비, 잠시 날 혼자 있게 해주오. 기력이 떨어지는구려. 이 지루한 날을 달래기 위해 한숨 자고 싶소. 극중왕비. 잠이 패야 기운을 북돋고 재앙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극중왕비 퇴장하고 극중왕은 잠든다. 햄릿, 어마마마 연극이 마음에 드십니까? 왕비. 왕비의 맹세가 좀 과한 것 같구나. 햄릿. 아, 하지만 맹세는 지킬 겁니다. 왕. 왕자는 연극 내용을 들었느냐? 무슨 불쾌한 내용은 없겠지? 햄릿.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장난일 뿐입니다. 장난으로 독사를 하죠. 불쾌한 내용은 없습니다. 왕. 연극 제목이 무엇냐? 햄릿. 쥐덫입니다. 뭐랄까 기가 막힌 비유죠. 이 연극은 비엔나에서 일어난 살인을 그린 겁니다. 곤자고는 공작의 이름이고 그의 아내는 베프티스타입니다. 이제 곧 보시겠지만 이건 아주 나쁜 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 있겠사옵니까? 폐하와 저처럼 양심에 거리낄 게 없는 사람들에겐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찔리는 게 있는 자들은 마음이 쓰리겠지만 우리는 끄떡 없습니다. 루시어너스 등장. 햄릿. 저건 왕의 조카인 루시어너스입니다. 오피리어. 왕자님은 코러스처럼 해설을 잘하십니다. 햄릿. 난 그대와 그대 애인이 서로 희롱하는 것만 보아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 오피리어. 왕자님, 말씀의 날이 서 있습니다. 날카롭게. 햄릿. 내 물건의 날을 없애려면 앓는 소리 좀 내야 할걸? 오피리어. 점점 더 심하십니다. 햄릿. 여자들이 남편을 저렇게 거짓으로 맞이하지. 이제 시작해라. 살인자야. 끔찍한 인상 그만 쓰고 어서 시작하라고. 까마귀가 까까 복수하라고 울부짖는다. 루시어너스. 사악한 생각, 날렵한 손, 강한 독약. 무르익은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 하늘이 날 돕는다. 한밤중에 캔 독초들로 만든 흉악한 혼합물이여. 헤카테의 주문 외며 3번 말리고 3번 도끼 쐰 그대 천연의 마력과 무서운 효력을 발휘하여 저 멀쩡한 목숨을 당장 아사다오. 독약을 잠든 이의 귀에 붙는다. 햄릿. 저자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원에서 독살하는 겁니다. 살해 당한 자의 이름은 곤자고입니다. 이 얘긴 수려한 이탈리아어로 쓰여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시겠지만 저 살인자는 곤자고 아내의 사랑까지 얻게 됩니다. 오피리어. 폐하가 일어나십니다. 햄릿. 이런 공포탄에 겁먹었단 말인가? 왕비. 왜 그러십니까, 폐하? 폴로니어스. 연극을 멈춰라. 왕. 불을 가져와라. 가자. 폴로니어스. 횃불을 가져와라. 횃불. 횃불을. 햄릿과 호레이쇼 외 모두 퇴장. 햄릿. 노래한다. 울어라 울어 화살 맞은 사슴아. 놀아라 놀아 성한 사슴아. 밤에 잠자는 자도 있고 잠 못 자는 자도 있고 세상만사 그렇게 흘러가고. 이보게 어때 이만하면 나중에 팔자가 기구해지면 나도 극단에서 한몫할 수 있지 않겠나? 모자에 기타를 잔뜩 붙이고 갈라진 신발에 큼지막한 장미꽃을 달면 말이세. 호레이쇼. 반목쯤요. 햄릿. 온전히 한몫한다니까. 그대는 알겠지. 다몬이여. 이 나라는 주피터 신을 빼앗기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비열한. 호레이쇼. 운을 맞추셨으면 더 좋았겠는데요. 햄릿. 아, 호레이쇼. 이제 그 유령의 말에 천금을 걸겠네. 자네도 보았지? 호레이쇼. 똑똑히 보았습니다, 왕자님. 햄릿. 독살 얘기할 때? 호레이쇼. 예,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햄릿. 하하, 풍악을 울려라. 피리를 가져와라. 국왕폐하가 희극이 싫으시단다. 그렇겠지. 좋아할 리가 없지. 자, 풍악을 울려라. 로젠 크렌치와 길덴스턴 등장. 길덴스턴. 왕자님, 한마디 아를까 하옵니다. 햄릿. 1000마리라도 하시게. 길덴스턴. 왕자님, 국왕폐하께서. 햄릿. 폐하가 왜? 길덴스턴. 물러가신 뒤 몹시 안 좋으십니다. 햄릿. 술을 너무 드셨나? 길덴스턴. 아니옵니다, 왕자님. 울화 때문이십니다. 햄릿. 그렇다면 전의에게 증상을 보였어야 더 현명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내가 처방을 내렸다간 폐하의 화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길덴스턴. 황송하오나 왕자님, 말씀을 좀 더 조리 있게 해주시고 제 논지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햄릿.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길덴스턴. 왕비마마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소신들을 왕자님께 보내셨습니다. 햄릿. 잘 오셨습니다. 길덴스턴. 왕자님, 지금 그런 존대도 온당치 않습니다. 황공하오나 사리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왕비마마의 분부를 전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시면 전 이만 물러갈까 하옵니다. 햄릿. 이 양반아, 난 그리할 수 없네. 로젠 크렌츠.
무엇을요, 왕자님? 햄릿.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건 말일세. 내 머리가 돌았자는가.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자네 분부에, 아니 자네 말대로 어마마마 분부에 따르겠다는 거야. 그러니 딴 말 말고 용건을 말하게. 어마마마가 뭐라 하셨는지. 로젠크렌츠. 그럼 왕비마마의 말씀을 아뢰겠사옵니다. 왕자님 행동에 경악과 놀람을 금치 못하신다 하셨사옵니다. 햄릿. 오, 대단한 아들이군. 그렇게 목석 같은 어머니를 놀라게 하다니. 어머님의 놀람 다음에 따라 나올 말이 있을 것 아닌가? 말해보게. 로젠크렌츠. 왕비마마께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셨사옵니다. 햄릿. 지금 어머니보다 10곱절 되더라도 복종해야지. 아직 용무가 더 있나? 로젠크렌츠. 왕자님, 전에는 저희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햄릿. 지금도 그래. 이 훔치기쟁이 두 손에 걸고 맹세하네. 로젠크렌츠. 왕자님, 근래 기분이 안 좋으신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친구에게조차 고뇌를 숨기시면 왕자님 스스로 자유를 걸어 잠그시는 것이옵니다. 햄릿. 출세길이 막혀서 그렇다네. 로젠크렌츠. 어찌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국왕폐하께서 직접 왕자님을 덴마크 왕위 계승자로 선언하셨는데. 햄릿. 그렇지만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풀이 자라기를 기다리다. 이 속담도 진부하구먼. 피리를 든 배우들 등장. 햄릿. 아, 피리. 하나만 주워보게. 이리 와보게. 자네 내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처럼 왜 자꾸 내 바람구멍을 알아내려고 하나? 길덴스턴. 아, 왕자님, 제 임무 수행이 무엄했다면 그건 왕자님에 대한 크나큰 제 충정 때문이옵니다. 햄릿.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자네 이 피리 좀 불어보겠나? 길덴스턴. 불 줄 모르옵니다, 왕자님. 햄릿. 한번 불어보게나. 길덴스턴. 정말 불 줄 모르옵니다. 햄릿. 부탁이니 불어보게. 길덴스턴. 손도 댈 줄 모르옵니다, 왕자님. 햄릿. 거짓말하는 것만큼 쉽다네. 이 구멍들을 손가락으로 막고 입으로 불면 아주 멋진 가락이 흘러나올 걸세. 날 보게 이 구멍들을 누르라고. 길덴스턴. 하지만 저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게 할 줄 모르옵니다. 그런 재주가 없사옵니다. 햄릿. 그렇다면 자넨 날 얼마나 하찮게 여긴단 말인가? 자넨 날 연주하려고 했고 내 구멍을 알아내려 했고 내 마음속 비밀을 캐내려고 했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음부터 가장 높은 음까지 소리를 내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작은 기관 속에는 많은 음악과 훌륭한 소리가 들어있지만 자네가 그걸 소리나게 할 수는 없어. 진정 자네는 날 다루기가 피리 불기보다 쉬울 줄 알았나? 날 무슨 악기라고 불러도 상관없네만 날 화나게 할 뿐 소리나게 하지는 못할 걸세. 폴로니어스 등장. 햄릿. 경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폴로니우스. 왕자님, 왕비마마께서 당장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옵니다. 햄릿. 저기 낙타처럼 생긴 구름 보이시오? 폴로니우스. 전체적으로 정말 낙타 같사옵니다. 햄릿. 족제비 같은데? 폴로니우스. 등이 족제비 같사옵니다. 햄릿. 아님 고래 같기도 하고. 폴로니우스. 정말 고래 같사옵니다. 햄릿. 그럼 곧 어머님을 찾아뵙겠소. 방백. 이것들이 참을 수 없이 날 갖고 노는군. 곧 가겠소. 폴로니우스. 그렇게 아뢰겠습니다. 햄릿. 곧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이보게들 물러가게. 햄릿만 남기고 모두 퇴장. 지금은 마녀들이 활개치는 한밤중 무덤이 입을 벌리고 지옥이 세상 향해 도끼를 내뿜는 시각. 이젠 나도 뜨거운 피를 마시고 낮이라면 보고는 벌벌 떨 그런 끔찍한 짓도 저지를 수 있다. 가만, 일단 어머니에게 가보자. 오, 내 마음아, 천륜을 잊지 마라. 폭군 네로의 혼이 이 굳은 가슴에 들어오게 하지 말자. 잔인해지더라도
천류는 잃지 말자. 비수처럼 말은 해도 진짜 비수는 사용하지 말자. 내 혀와 영혼이 따로 놀길. 말로는 어마마마를 심히 책망할지언정 내 마음이 절대 그 말에 실행에는 동의하지 않기를. 퇴장. 제3장. 왕 로젠크렌츠 길덴스턴 등장. 왕. 이제 꼴도 보기 싫고 그의 광기를 방치하면 짐의 안위가 위험하다. 그러니 어서 준비하라. 위임장은 곧 보낼 터이니 햄릿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라. 시시각각 그의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위험을 가까이 두고는 내 보위가 안전치 못할 것이다. 길덴스턴, 곧 채비하겠사옵니다. 폐하께 의지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만백성의 안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배려이옵니다. 로젠크렌츠, 사사로운 일개 개인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거늘 하물며 이 나라 만백성의 생명이 달려있는 폐하의 안위는 더욱 신경 써야 하옵니다. 폐하의 죽음은 폐하 한 몸에 그치지 않고 소용돌이 같이 주위의 모든 것을 죽음으로 빨아들일 것이옵니다. 혹은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놓인 거대한 수레바퀴 같이 그 커다란 바퀴살마다 무수히 많은 작은 부속물들이 매달려 있어 이것이 굴러 떨어지면 거기 매달린 온갖 하찮은 부속물도 무참히 파멸될 것이옵니다. 폐하가 탄식하면 만 백성이 신음할 것이옵니다. 왕, 그러니 어서 떠날 준비를 하라. 이제 너무나 제멋대로 나대는 이 걱정거리에 족쇄를 채워야겠으니. 로젠크렌츠, 예, 서두르겠사옵니다. 로젠크렌츠 길덴스턴 퇴장.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폐하, 왕자님이 왕비마마 침소로 가고 계십니다. 신이 휘장 뒤에 숨어 두 분 대화를 듣고 아래 겠사옵니다. 물론 왕비마마께서 엄하게 꾸짖으시겠지만 폐하 말씀대로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머니 외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모자간의 정에 치우치실 수도 있으니 그 대화를 엿듣는 게 좋겠사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침소에 드시기 전에 찾아뵙고 들은 바를 전하겠사옵니다. 왕, 고맙소경. 폴로니어스 퇴장. 아, 내 죄의 악취가 하늘에까지 냄새를 풍기는구나. 인류 최초의 저주받은 범죄, 형제의 살인이지.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은 너무도 간절하나 기도할 수가 없구나. 내 죄가 너무 무거워 내 강한 의지도 꺾인다. 그리고 두 가지 일에 매인 사람처럼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멈춰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비록 이 저주받은 손이 형의 피로 두터워졌다 할지라도 자비로운 하늘이 비를 내려주셔서 눈처럼 희게 씻어줄 수 없을까? 죄상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자비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미리 막아주거나 죄 저지른 자를 용서해주는 이 중에 효력이 없다면 기도는 드려 무엇하나. 그렇다면 하늘을 우러러보자. 내 죄는 이미 지나간 일.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내 죄가 사해질까? 무도한 살인을 용서하소서? 그건 안 될 말. 나는 그 살인으로 얻은 이득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지 않은가? 내 왕관, 내 야망, 왕비까지 모두 죄로 얻은 소득을 지닌 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썩어빠진 세태에선 황금으로 덧칠하면 죄인의 손이 정의를 밀쳐내고 부정하게 긁어모은 바로 그 재물로 법을 매수하는 건 흔히 볼 수 있지. 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아.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우리 행위는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는 자신의 죄악과 마주하면서 입증해야 하지 않는가. 그럼 어떡한다. 뭐가 남았지? 회개를 해보자. 회개해서 안 될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회개할 수도 없을 땐 어떻게 하지? 이 비참한 신세. 오 죽음같이 시커먼 내 마음. 오 덫에 걸린 내 영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올가매지는구나. 천사들이여 도와주소서. 한번 해보자. 왕관 무릎아 꿇어라. 강철같이 굳은 마음아. 갓난 아기 힘줄처럼 부드러워져라.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무릎 꿇는다. 햄릿 등장. 햄릿. 마침 잘 됐다. 저자가 기도하고 있구나. 지금 해치우자. 칼을 빼든다. 그럼 저자는 천당으로 가고 나는 복수를 하는 게지. 이건 꼼꼼히 따져볼 문제군. 저 악당이 아바마마를 살해했는데 그 대가로 외아들인 내가 바로 그 악당을 천국으로 보낸다? 아니, 이건 복수가 아니라 돈 받고 해줄 일이지. 저자는 아버님을 현세의 온갖 욕망에 푹 빠져 죄악이 5월의 꽃처럼 만개했을 때 살해하지 않았는가? 아버님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하늘만 알겠지만 여러 정황으로 판단해 볼 때 중형을 명키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영혼을 정화하여 마침 천국에 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판에 복수를 한다? 안 될 말씀. 카라, 다시 칼집으로 돌아가 더 끔찍한 순간을 기다려라. 왕이 술에 취해 잠들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불 속에서 근친 상간의 쾌락을 탐닉하거나 노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아니면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 그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그를 쓰러뜨려라. 그러면 저자는 천당을 발 뒤꿈치로 걷어차고 지옥만큼 영원히 저주받고 암담해져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어마마마가 기다리시겠다. 지금 내 기도는 너의 고통의 날만 연장할 뿐이다. 퇴장. 왕. 말은 날아오르지만 생각은 지상에 남아있구나. 생각이 담기지 않은 빈말이 어찌 하늘에 이르랴. 퇴장. 제4장. 왕비와 폴로니어스 등장. 폴로니어스. 곧 오실 겁니다. 따끔하게 꾸짖으십시오. 장난이 너무 지나쳐 참는데도 한도가 있고 마마께서 폐하의 진노를 달래셨다고 말씀하시옵소서. 신은 여기 조용히 숨어 있겠습니다. 부디 따끔하게 말씀하십시오. 왕비. 네, 염려는 마시고 어서 숨기나 하시오. 그 애가 오는 소리가 들리오.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 숨는다. 햄릿 등장. 햄릿. 어마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왕비. 햄릿. 너 때문에 아버님이 무척 화나셨다. 햄릿. 어마마마. 마마 때문에 제 아버님이 무척 화나셨습니다. 왕비. 이런 무슨 대답이 그리 장난스러우냐? 햄릿. 저런 무슨 질문이 그리 사악하십니까? 왕비. 아니 너 햄릿? 햄릿. 네, 뭐요? 왕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햄릿. 아니 천만에요. 당신은 왕비 마마시고 남편 동생의 부인이시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제 어머니십니다. 왕비. 정 그렇다면 너와 대화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주마. 햄릿. 자, 앉으세요. 꼼짝 못하십니다. 소자가 거울로 어머니 마음속을 환히 보여드릴 때까진 못 가십니다. 왕비. 대체 어쩔 셈이냐? 날 죽일 작정이냐? 여봐라, 사람 살려.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서 이런 사람 살려. 햄릿. 이건 뭐야? 쥐새끼 같으니 개죽음 해라. 죽어버려. 휘장 속으로 칼을 찌른다. 폴로니어스 휘장 뒤에서 아, 찔렸다. 왕비.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냐? 햄릿. 저도 모르겠습니다. 왕인가요? 휘장을 들춰보고 폴로니어스가 죽어 있는 걸 본다. 왕비. 아, 이 무슨 경솔하고 잔인한 짓이냐? 햄릿. 잔인한 짓이라고요? 그렇죠. 왕을 죽이고 왕의 동생과 결혼한 것만큼이나 잔인한 짓이지요. 왕비. 왕을 죽이다니? 햄릿. 예, 마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쌍한 인간. 바보같이 경망스럽게 참견하더니 잘 가거라. 그대 상전인 줄 알았다. 이것도 다 그대 팔자. 이젠 알았겠지. 너무 오지랖 넓으면 위험하다는 걸. 손 좀 그만 쥐어짜세요. 진정하고 앉으세요. 소저가 그 가슴을 쥐어짜 드릴 테니 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돌덩이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더러운 습관에 젖어 감정이 뚫고 들어갈 수 없게 무뎌지신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왕비. 이 어미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그리 무엄하게 혀를 놀리느냐? 햄릿.
정숙함과 수줍음을 먹칠하고 정절을 위선이라 불리게 하고 순수한 사랑의 이마에서 장미꽃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물집이 생기게 하고 결혼 서약을 한낱 야바위꾼들의 맹세처럼 거짓되게 만드는 행동을 하셨지요. 아, 어마마마의 그런 행동은 결혼 서약에서 그 정수를 빼버리고 신성한 서약을 한낱 미친 소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행동에 하늘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 것처럼 슬픈 표정으로 이 반석 같은 대지 위를 수심에 잠겨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왕비.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서두부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이냐? 햄릿.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을 보십시오. 두 형제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 이마에 서린 기품을 보십시오. 아폴로같이 물결치는 머리카락, 주피터 같은 이마, 주위를 위압하는 군신 마르스와 같은 눈빛, 전령의 신 머큐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산봉우리에 막 내려선 것 같은 자태, 하늘의 신들이 인간의 본보기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각자 자기 징표들을 내놓아 만든 혼합체가 아닌가요? 이게 어마마마의 전 남편입니다. 이제 이걸 보시죠. 어머니의 현 남편입니다. 건강했던 형을 병든 이삭처럼 말려 죽인 인간이죠. 눈이 있으세요? 어찌 이 아름다운 산에서 내려와 이 황야에서 껄떡거리십니까? 하, 과연 눈이 있으세요? 사랑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마마마 연세쯤이면 피 속의 욕정도 순해져 얌전하고 분별심에 복종합니다. 어떤 분별심이 여기서 이리로 옮기게 했습니까? 옮기신 걸 보니 분명 감각은 있으신데 그 감각이 졸증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미치광이라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고 아무리 욕정에 사로잡힌 감각이라 해도 이런 차이를 구분할 만큼의 판단력은 지니고 있을 테니까요. 어떤 악귀가 어마마마를 이리 속여 눈뜬 장님을 만들었나요? 감정이 없더라도 눈이 있고 눈이 없더라도 감정이 있고 손과 눈이 없더라도 귀가 있고 다 없어도 후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감각이 조금만 남아있어도 이렇듯 어리석을 수는 없습니다. 아, 수치심아, 내 부끄러움은 어디 갔느냐? 반란을 일삼는 지옥 같은 욕정이여. 그대가 늙은 여자의 뼈다귀에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피 끓는 청춘들에게는 순결이 양초처럼 불타 없어지게 하라. 가눌 수 없는 정욕이 샘솟아도 부끄럽다 할 것 없다. 차가운 서리도 불타오르고 이성이 정욕의 뚜쟁이 노릇을 하는 판이니. 왕비, 오 햄릿, 그만해라. 내 말을 들으니 내 눈이 내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는구나. 거기서 지워지지 않을 시커먼 얼룩이 명백히 보이는구나. 햄릿, 지워지지 않죠. 땀 범벅이 되어 더러운 이불 속에서 타락에 쩔어 더러운 돼지 같은 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한 말입니다. 왕비, 아, 이제 그만. 내 말이 비수처럼 내 귀를 찌르는구나. 그만해라, 햄릿. 햄릿, 살인자, 악당, 선왕의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노예, 왕의 탈을 쓴 악당, 왕국과 통치권을 훔쳐간 소매치기, 선반 위에서 지엄한 왕관을 훔쳐 제 호주머니에 쳐넣은 자. 왕비, 제발 그만. 햄릿, 거지 발사계 같은 왕. 유령 등장. 하늘의 천사들이여 그대들의 날개로 날 가려주소서. 유령에게 어쩐 일이십니까? 왕비, 아, 저 애가 미쳤구나. 햄릿, 게으름뱅이 아들을 꾸짖으러 오셨나요? 때를 놓치고 감정도 식어 당신의 지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아, 말씀해 보세요. 유령, 잊지 마라. 이렇게 찾아온 건 무뎌진 내 결심의 날을 벼려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봐라. 내 어미가 놀라 떨고 있지 않느냐. 저 번뇌하는 영혼을 달래드려라. 심약할수록 상상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법이다. 햄릿, 어머니께 말을 걸어드려라. 햄릿, 마마, 괜찮으십니까? 왕비, 아, 너야말로 괜찮느냐? 그렇게 허공을 바라보며 텅 빈 공기와 얘기를 나누다니 내 눈에 심한 광기가 서려 있구나. 마치 잠자다 경보 소리에 놀라 깬 병사처럼 곱게 빗은 내 머리칼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가닥가닥 곤두서고 있다. 아, 착한 내 아들아.
열에 들떠 미쳐 날뛰는 내 마음을 냉정으로 다스려라. 뭘 그리 보느냐? 햄릿. 아, 저분요. 얼마나 창백하신지 좀 보세요. 저 모습과 원통한 사연을 들으면 목석의 마음도 움직일 겁니다. 유령에게 그리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애처로운 표정을 보면 제 굳은 결심이 꺾일까 두렵습니다. 그럼 제 할 일은 본색을 잃고 피 대신 눈물을 흘릴 겁니다. 왕비, 누구와 얘기를 하는 거냐? 햄릿,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세요? 왕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있는 건 다 보인다만. 햄릿, 아무 소리도 안 들리세요? 왕비, 아니, 우리 두 사람 말소리 빼고는. 햄릿, 아, 저기 좀 보세요. 소리 없이 사라지고 계십니다. 아바마마가 생전에 입으시던 옷을 그대로 입으시고 저기 문 밖으로 나가시는 걸 보십시오. 유령 퇴장. 왕비, 그건 내 머리가 만들어낸 망상일 뿐이다. 실성하면 곧잘 그런 환영을 보게 되지. 햄릿, 소자의 맥박은 어마마마 것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제 말은 절대 미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시험해 보세요. 조금 전에 한 말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이죠. 미쳤다면 그대로 못할 테니까요. 어마마마, 제발, 어마마마, 영혼을 위로하는 고약을 바르지 마세요. 자신의 죄를 잊고 소자의 광증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고약은 종기에 겉만 슬쩍 덮어줄 뿐 더러운 염증이 점점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이지 않게 감염시킵니다. 하늘의 죄를 고백하고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미래의 죄악을 피하세요. 잡초에 비료를 뿌려 더 무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원 들이는 걸 용서하세요. 하긴 요즘같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미덕이 악덕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죠. 그래요. 선행을 베풀면서도 조심스레 부탁해야 하죠. 왕비, 아, 햄릿, 내가 내 심장을 둘로 쪼개는구나. 햄릿, 아, 그럼 나쁜 쪽 심장은 집어 던지고 나머지 반쪽으로 깨끗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하오나 숙부의 침실에는 가지 마세요. 정절이 없거든 있는 척이라도 하세요. 습관이란 괴물은 인간의 모든 감각이 악습을 집어삼키게 하지만 천사 같은 면도 있어 바르고 착하게 행동하는 습관도 처음엔 어색해도 곧 몸에 뱄니다. 오늘 밤만 참으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참는 건 더 쉽고 그 다음은 더 쉬워질 겁니다. 습관이란 인간의 천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악마를 우리 정신 속에 살게도 내쫓을 수도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안녕히 주무세요. 신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머님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이 영감을 죽인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늘의 뜻입니다. 날 이용하여 이 영감을 이용하여 날 벌한 겁니다. 난 신들의 징벌의 대상이자 징벌의 수행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처리하고 책임도 지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녕히 주무세요. 자식된 도리에서 가혹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게 시작된 뒤엔 더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마마. 왕비, 무엇냐? 햄릿, 소자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따르지 마세요. 돼지 같은 왕이 어머니를 다시 침실로 유혹하여 볼을 음탕하게 꼬집으며 내 강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그 냄새나는 입으로 입 맞추고 더러운 손가락으로 목덜미를 만지작거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일들을 다 일러 바치세요. 햄릿은 정말 미친 게 아니고 미친 척하는 거라고 왕에게 알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아름답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신 왕비가 아닐진데 두꺼비, 박쥐, 숫고양이 같은 자에게 이런 중대사를 숨기겠어요? 어찌 그러겠어요? 분별력이니 비밀이니 해도 어림없는 일이죠. 그 유명한 원숭이처럼 자기도 해본다고 집 꼭대기에 걸어둔 새장을 열어 새들을 모두 날려보내고 새장 속에 기어들어가 목뼈나 부러뜨리시지요. 왕비, 염려 마라. 사람의 말이 숨결에서 나오고 숨결이 목숨에서 나온다면 내가 한 말을 입 밖에 낼 목숨이 내겐 없다. 햄릿, 소자는 영국에 가야 합니다. 아세요? 왕비,
아 참, 잊고 있었구나. 그리 결정됐다며? 햄릿. 신선은 이미 봉인됐고 독사만큼이나 믿음직스러운 동창 두 놈이 위임장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이 길잡이가 되어 소재를 함정으로 몰고 갈 모양입니다. 어디 해보라지요? 제 손으로 파묻은 지뢰가 터져서 공중에 날아오르는 꼴도 재미있겠지요? 소자는 그놈들이 묻는 지뢰보다 몇 자 더 파고들어서 놈들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겁니다. 거참 재미있겠군. 두 관계가 한 곳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면 이 영감 때문에 제가 보따리를 싸게 될 겁니다. 이 고깃덩이는 옆방으로 끌고 가자. 어마마마, 정말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는 이제야 아주 조용하고 비밀을 지키고 진중하군요. 생전에는 어리석은 수다쟁이 악당이더니 영감 갑시다. 끌고 가서 처리해야 되니. 안녕히 주무세요 어마마마. 햄릿 폴로니어스 시체를 끌고 퇴장. 왕비는 남아있다.